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제일 중요한 시험은 뭐 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1학년 같으면은 4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 그러니까 첫 시험. 예, 4월 중간고사 예. 첫 시험. 첫 시험 못 보면 고민을 그래. 많이 합니다. 학교 그래.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가게 되니까 첫 시험 무조건 잘 봐야 되고요. 특히 1학년 첫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동입니다. 네, 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 시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꽃볼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하느라. 예, 시험이 끝나고 나면 꽃이 다 져서 예. 꽃놀이가 끝나게 되죠. 시험 왜 보나요? 학생들의 교육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파악을 해야 학습자도 동기유발이 되고 또 선생님들도 동기유발이 많이 되거든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보고 아 얘가 몇 점 맞았구나, 얘는 예, 뭘 예. 알고 얘는 뭘 모르는구나, 이제 네, 이런 네. 것들을 판단해서 학생이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학교 시험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시험은 정규 시험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 교육청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침을 내려주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따가 이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주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출제해 가지고서 학교에서 가르친 교육과정 내에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학교 편성 과목은 대부분 다 시험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평가라고 있는데 이거 시도교육청이 출제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은 연4회를 보고요. 고3은 연6회를 봅니다. 요 시험이 뭐 수능하고 거의 똑같이 출제돼요. 국어 45문항, 수학 30문항 뭐 등이 해서 190문항을 3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면 안 배운 곳에서도 시험이 출제되는 것도 있고 해서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수능 모의고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근박 있는 뭐 고등학교는 이 연합평가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학교 정규 시험에 출제를 한대요. 그래서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좀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모의평가라고 그래요. 6월달하고 9월달 연 2회 있고 수능은 11월달에 이제 1회가 있어가지고서 특히 이제 수능은 정시 모집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평가 결과의 정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자세하게 제공이 되고요. 네. 문항별로 맞고 틀리고 문항의 네. 난이도는 어땠고 그다음 뭐 부족한 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적표를 좀 잘 관리해야 되고요. 모의평가는 당장 저거밖에 안 주죠. 정답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중 시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은 매달 했던 뭐 한두 번씩 시험은 있어요. 1학년, 2학년 보면은 3월 달에 모의고사가,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는 4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중간고사 확인을 이제 5월 초 정도에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확인하면서 수행평가를 봅니다. 수행평가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40% 이상 하라고. 네. 또 특히 이제 뭐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는 80% 이상 그 수행평가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요 수행평가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조금 자세히 기록이 돼요. 수행평가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보통 7월 달에는 초 아니면은 중순부터 기말고사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7월 말 정도에 기말고사 확인하고 또 수행평가하고 그리고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험이 계속되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제일 중요한 시험은 뭐 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1학년 같으면은 4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 그러니까 첫 시험. 예, 4월 중간고사 예. 첫 시험.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시험 못 보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학교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가게 되니까 첫 시험 무조건 잘 봐야 되고요. 특히 1학년 첫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도 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만이 전략도 세울 수가 있고 또 설명회도 잘 들을 수가 있겠죠. 일단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원점수가 나와요. 실제로 이제 받은 점수가 원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성취도가 나오는데 예체능 같으면은 주로 이제 3단계로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거의 모든 과목들은 5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절대평가다 아니면은 기준평가다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보통 이제 고정분할과 변동분할이라고 학교에서 많이 써요, 선생님들이. 우리는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고정분할하겠다. 그래서 90점 이상을 A, 80점서부터 90점까지를 B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정분할이라고 하고요. 변동분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이 있어요.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워낙 아이들이 어려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86점에서부터 100점까지를 갖다가 A, 85점서부터 74점까지를 B 이런 식으로 학교에 따라 가지고서 변동을 시킬 수 있는 분할 점수를 변동 분할이라고 하고요. 성취도별 비율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렵게 출제되는지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쉽게 출제됐는지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석차 등급도 바로 학교생활기록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건데요. 고1, 2 같은 경우는 10%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이 24%니까 누적으로 이제 34%까지를 2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9등급이 5등급으로 이제 나눠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인수 과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수강자 수가 5인이면은 1등급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수강자 수가 4인이다, 4명이다. 그러면은 1등급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하인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해도 되고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표준 편차는 학교에서는 산출하지 않는데 수능에서 이제 표준 편차가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값에서 얼마나 많이 흩어졌느냐 수치가 크면 클수록 평균값 주변에서 멀어지는 점수가 많다는 거죠. 대학에다가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점수하고 평균 수강자를 주는데 거기다 예. 표준 편차까지 주면 등수가 나와 버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렇게 세밀한 등수를 사용하지 마라. 예. 그런 의미로 표준 편차는 제공하지 않죠. 시험에 관련된 용어 중에서 이제 성취평가제라고 있는데 이건 절대평가예요. A, B, C, D, E로 이제 평가 기준을 매겨가지고서 지식이든 이해든 과정이든 기능이든 뭐 이런 능력과 특성을 갖다가 진술을 하는 것이 이제 성취 기준인데 90% 이상 도달한 것 같으면 A를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성취 기준이고. 근데 학생들은 성취 기준이란 말을 쓸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 성취 기준은 그 교과서에는 선생님. 학습 목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취 기준은 이 학습 목표를 도달해야 된다는 기준이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학습 목표 이렇게 네, 얘기하지 네. 성취 기준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성취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 학습 목표에 도달한 수준이 90% 수준에 이르렀으면 A다 이렇게 예, 예. 80% 이상이면 B고 뭐 이렇게 네, 이제 수준을 정한 것을 네. 성취 수준이라고 얘기하니까 성취 수준은 곧 성적이다 이렇게 네, 학습 목표와 성적 그걸 네. 그 말로 어렵게 네.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 이렇게 만들어놔서 우리 학생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수업을 3분의 2 이상 출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보통 이제 한 학점 하게 되면 16시간인데 16시간 중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서 성취율이 40% 이상 돼야만이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게 되고 요걸 갖다가 최소 성취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논란도 좀 되고 그랬는데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라는 국가에서 빡빡하게 정했다가 약간 이제 완화를 시켰어요. 완화를 시켜가지고서 만약 최소 성취 수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방학 때라든지 방과후 시간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도와줘라 이런 뜻이겠죠. 보통 한 학점당 3시간 정도를 수업을 더 받는다든지 온라인으로 받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학점을 못 받아가지고서 유급이 되는 학생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학교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과 같으면은 대부분 다 5등급으로 평가를 해요. 원점수가 산출되고 과목 평균도 학교생활비가 기록이 되고요. 성취도 A냐 B냐 C냐 이것도 기록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취도별 분포 비율 A가 뭐 10%다 15%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척차 등급이 10% 안에 들면 1등급, 34% 안에 들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수강자 수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 과목이라든지 대학 입시에서 반영되는 과목들은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 사회과학 융합 선택 빼놓고서는 전부 5등급제로 평가하고요. 모두 학교 생활들은 기억되고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어들었지만 또 제공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내신 비중 아니면 내신의 변별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등급을 안 내는데 시험 보나요? 저걸 봅니다. 아 예. 원접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학 입시하고 확 연관되는 과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와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거 선택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올바른 전략은 아니다. 예.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시간은 한 학기에 29시간이잖아요. 교과는. 네. 그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성적 안 나오는 과목 몇 개 해버리면 예. 그러면 얘가 좀 편안하게 공부했구나. 네. 학교 다닐 때 그 시쳇말로 빡세게 공부한 학생이 아니구나. 예.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 교과 전형에서 등급이 없는 과목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리 잘해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기본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